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이 개미 투자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크게 이슈였는데요. 현재 회장이 죽고 그 아들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 회왕 사태로 유명한 조현아 씨가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종목들이 급등하더군요. 보통 아버지가 죽으면 자녀들한테 상속을 받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상속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한진그룹 일가가 스위스 비밀 계좌와 파리의 부동산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을 못 내겠다라고 하는데 상속세를 못 내겠다고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일반인들도 상속세가 꽤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진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까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불거져 나왔던 한진그룹주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보스타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네. 뭐 얘기 드리기 전에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 또 상속세가 네. 꽤 부담이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을 얘기 드리자면 네. 뭐 제가 세법 전문가는 아닌데 상속세를 내는 주변 지인이 있잖아요. 친해지십시오. 돈이 많은 분입니다. 상속세는 웬만큼 돈이 그렇군요. 많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거의 10억대 이상 돼야지 상속세 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해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 상속세 내시 갑자기 나 상속세 때문에 걱정해 이러면 예, 친해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사태 개요는 보면은 네. 이제 한진그룹 지주사 한직할 지분 싸움이 핵심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조양호 회장님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조은태 회장 아드님이 이제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때 이제 호텔 사업 부분을 구조 조정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룹 재벌가를 보면은 호텔 사업을 주로 여자분이 많이 해요. 맞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부진 맞아요. 네. 전무도 예, 호텔 신라 네. 예, 그쪽을 좀 호텔 쪽을 많이 하는데 좀 약간 남성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섬세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맞아요. 잘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 호텔 사업 부분을 사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축소해 보려고 하니 갑자기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반발을 했는데 조은태 회장하고 이제 지분 싸움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현재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고 해요.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또 대판 싸움이 났죠. 네. 뭐 부시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근데 지분 싸움 하려면 딱 지분 차이를 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은태 회장하고 네.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지분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대한항공 한직할 이 그룹 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사회적 논란이 많았잖아요. 갑질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 구조를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사모펀드가 뛰어듭니다. 갑자기. 이게 2대 주주, 현재 지금 2대 주주인 KCGI 강성무 펀드가 뛰어들어서 이 기업 구조를 내가 개선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딱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 확보를 시작하면서 이제 2대 주주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조은태 회장, 그 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 이 중에 만약 편이 갈라져서 강성부 펀드 KCGI랑 합친다면 네. 경영권을 가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강성부 펀드는 합칠 가능성은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뛰어든 건데 그 누구랑 손을 잡으면 그렇죠.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 그다음 델타항공 지분에 따라서 이제 표대거리 갈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약간 KCGI 편과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델타항공이 미국의 항공사인데 이 델타항공이 이제 우호지분 조양호 전 회장님의 우호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표대거리 이번에 주주총회 하잖아요. 표대거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갑자기 기업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기업 구조 개선 관련해서 펀드가 있었어요. 예, 장하성 펀드라고. 예, 근데 장하성 펀드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기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 이 기업 우리가 지분 인수해서 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 실패했습니다. 주가는 올라갔어요. 서로 지분 싸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는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 대주주들한테 오히려 또
좋은 일이 됐죠. 주식값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쵸. 그런 예전에 그랬던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성펀드는 이번에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볼때 KCGI가 조실과랑 연합을 하게 되면 명분이 약해지니 결국은 따로 갈 건데 그렇게 따로 가게 되면 외부에 적이 있으면 보통 내부에 뭉쳐야 되는데 네. 안 뭉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번에 주주총회 때 상당히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지 않나.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 일단 시청자분들의 사연 내용에 궁금증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면요.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주로 주주총회에서 해결할 텐데 먼저 기업 오너의 재산을 상속할 때 이 지분의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상속되는 건지와 이 최근에 불거진 한진그룹 일가의 이 숨겨진 재산에 대한 이 얘기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 법적인 분쟁에 대한 쟁점 사항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뭐 한진가 경우에는 이제 고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 네. 특별한 어떤 유언으로 상속 비율을 정하고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과 동시에 네. 이제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지분이라고 해서 뭐가 별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지분이라는 거는 가분성, 즉 명백하게 떨어지는 성질의 것이란 말이에요. 나눌 수 있는 몇 주, 몇 주, 아, 몇 주, 몇 주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100원, 200원, 300원 같이 100주, 200주, 300주는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피상속인, 즉 조 전 회장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상속인들, 그러니까 안에 있었죠. 그리고 세 자녀가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자동적으로 그냥 1.5, 1, 1, 1의 비율로 아.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아, 되는 이것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상속분을 계산해 보니까 뭐 자녀들의 그 상속 비율이 다 합쳐 보면은 결국에는 주식의 가진 보유량이 뭐 비슷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상속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법에 따라서 된 경우입니다. 이 네. 경우에는 이제 그렇고 그러면 또 질문이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일가에 숨겨진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 한진그룹 일가는 일단 뭐 법적 분쟁이 요즘에 너무 많지만 네네. 이 숨겨진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쉽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네. 그리고 자식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문제가 된 거는 할아버지예요. 아. 그러니까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네. 아버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고 조중훈 명예회장이에요. 고 조중훈 명예회장 즉 할아버지가 해외에 어떠한 재산, 은닉 재산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이건 실제로 뭐 발각이 된 거니까 뭐 스위스 뭐 비밀 계좌 얼마 있었고 뭐 파리에 부동산이 있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금 네.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인들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상속인이 네.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물론 아버지의 그 형제들도 있지만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네. 조양호 전 회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거는 아들. 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문제되는 뭐 조연아, 뭐 조현민, 그렇죠. 뭐 이제 나눠서 내야 되겠죠. 네. 이 여기 3세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 이 그렇구나. 할아버지의 이 세금이 중간에 끼고 이렇게 딱 넘어오게 된 거네요. 아니죠. 아. 뭐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근데 재산이 이 내려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는 3세인 상속인들한테 아버지의 채무가 또 상속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아까 내만 부분이 우리 민주당의 소멸시효 같이 세금 징수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세금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안 지 10년 내에 징수를 하고 납부를 마쳐야 돼요. 네. 근데 이 경우에서는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이 사실 알았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의 세금이 이렇게 있었다. 네. 납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잠깐 납부해요. 그 다음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해요. 나는 몰랐다. 근데 10년이 지났다. 네. 난 이거 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아버지 조양호 전 회장이 네.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조양호 전 회장의 어떤 그 채무, 세금 납부 채무도 이제는 3세대들까지 왔다. 3세대들까지 오고 조양호 회장의 그 형제들은 네. 또 마찬가지에 할아버지의 상속분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는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징수기간이 10년이 지났느냐 아니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은 그때 당시에 조양호 회장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납부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어떤 싸움이네요. 예. 네, 그런 있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진 관련주들 좀 네.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유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냥 매수하지 마십시오. 주총 싸움 한지 칼이 집 대주가 살려면 한지 칼을 사야 되고요. 만약에 산다면 한지 칼을 사야 되는데 한지 칼 자체가 현재 지금 지주회사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한지 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 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침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탈세와 조세 포탈에 대해서 좀 이제 방송을 해서 그런지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쉽고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난 방송을 유튜브에서 다시 보게 하시면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